반복 측정한 자료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서는 반복 횟수가 두 번인 경우에 T 검정에 대응되는 페어드 T 검정, 그리고 비교하고자 하는 그룹이 뭐 3개 이상일 때는 근데 데이터가 작거나 범주형으로 측정된 경우에 프리드만 테스트 또는 커크랑 큐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카이 제곱 검정에 대응되는 맥레마 테스트까지 했었죠. 근데 이건 이제 범주형 자료인데 그 두 개의 독립적인 요인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페어드된 관계, 그러니까 두 가지 검사 방법의 뭐 연관성, 그 일치도 정도를 본다고 할 때 맥레마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분석 방법을 박스 안에다가 정리해 놓은 것들을 이제 자세히 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가 어떤 타입의 변수이냐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좀 달라지고 있죠. 또 오늘 추가로 할 내용은 아노바에서 파생된 Repeated Measures 아노바라는 것과 리니어 믹스드 모델을 보려고 해요. 아노바라는 거는 독립적인 세 개의 서로 다른 군에서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군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페어디인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타임 포인트에 따라서 동일한 대상자에서 그러니까 T1, T2, T3에 측정을 했다거나 뭐 그런 유사한 패턴으로 관측된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Repeated Measures ANOVA라는 걸 해요. ANOVA를 기반으로 하는데 Repeated Measures, 그러니까 반복 측정된 값을 분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유사한 또 리니어 믹스드 모델이라는 거를 공부하겠어요. 그 전에 페어드 T 검정과 Repeated Measures ANOVA를 비교하는 그런 자료인데 페어드 T 검정은 지난번에도 그 비교해서 한번 다시 또 리뷰를 했었는데 여기서 또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정기분포를 따르는 연속형 변수의 짝지은 측정을 할 때 사용되고 짝지은 T검정, 페어드 T검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검정 통계량은 짝지은 쌍의 평균 변화, 그래서 프리포스트의 디퍼런스를 구하죠. 그것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분모는 그렇게 구한 평균들의 표준 편차가 분모로 들어가서 검정 통계량이 계산이 돼요. 이거는 페어드 T검정할 때 그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시 봐도 좋겠어요. 페어드 T 검정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타입인데 초등학교 1학년 10명 어린이들에게 보건 교육 실시 후 구강 보건 지식에 대해서 묻는 20개 문항 중 정답의 개수를 카운트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 효과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10개의 문항을 물었는데 20개의 문항을 물었는데 검사 전에 맞게 대답한 횟수와 그 교육 후에 맞게 대답한 횟수를 본 거죠. 그러니까 교육에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어린이는 20개 문항 중에서 6개 문항이 맞았는데 그 교육을 받고 나서 9개를 맞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디퍼런스를 구할 거예요. 몇 개를 더 맞췄는지. 그래서 그 디퍼런스가 0인지, 규모가설은 디퍼런스가 0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0이 아니다. 그러면 검사 후에 교육 효과가 아니 검사 후가 아니라 사실은 검사 후가 아니고 어, 교육인데 잘못 레이블링을 했네요. 교육 후에 그 교육 맞게 대답한 정답의 개수가 더 늘었다. 뭐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 방법은 평균 비교해서 페어드 T 검정을 실행하면 되고 그런데 그걸 하기 이전에 사실은 지난번에 그 가설에 대한 가설이 아니라 그 조건, T 검정을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스킵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어요. 정규성 감정을 먼저 하는 것이 1차적인데 사실은 그런 거를 음, 진행하고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연구 논문을 쓸 때 꼭 정규성 검증이 만족됐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그런 리뷰어들이 있기 때문에 어, 번거롭더라도 정규성 검증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개체가 1부터 10, 그리고 검사 전에 옳은 답을 한 개수, 그리고 교육 후에 옳은 답을 한 개수, 그리고 정답의 개수의 차이, 그래서 디퍼런스를 구했죠. 그러면 이 디퍼런스가 정규분포이냐는 걸 확인해야 돼요. 이게 정규분포라고 할 때는 페어드 T 검정을 하고 그 정규성이 만족이 안 되면 페어드 T 검정에 대응되는 비모스 방법 있죠. 사인드, 윌콘슨, 사인드 랭크 썸 테스트, 비모스 검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정기성 검정을 하는데 이 검사의 차이라는 이 컬럼을 가지고 그걸 하는 방법은 익스플로러라는 메뉴에 있어요. 탐색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검사 차이만 가지고 이거를 설명 변수로 놓고 분석하는 방법은 그냥 플롯에서 했어요. 플롯 들어가면 normality plot with test. 그러니까 normality plot을 그리는데 검정도 같이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통계침 두 개가 나와요. 클로버노프, 슈미로프 테스트, 샤피로 윌크 테스트가 나오는데 어떤 걸 인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이제 p-밸류를 보게 되는데 이때 기무가설은 이 검사의 차이 해당하는 이 변수는 정규 분포다라는 것이 기무가설이 돼요. 그런데 시그니피컨스가 0.05보다 크게 나왔죠. 두 개 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만족한다라고 이제 해석이 돼요. 이 검사의 차이가. 그러면 이제 이 만족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그대로 페어드 티 검정을 하면 됩니다. 페어드 티 검정을 하는 메뉴는 봤었어요. 페어드 샘플 티 테스트에서 검사 전, 검사 후 두 개의 컬럼을 한꺼번에 긁어다 놓고 분석을 하면 되죠. 그래서 분석한 결과는 검사 전과 검사 후에 옳은 정답의 개수, 그래서 5.60, 7.60이 나오고 데이터의 개수는 당연히 페어드니까 같을 거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스탠다드 에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검사 전, 검사 후에 옳은 정답의 개수에 대한 코릴레이션을 봤을 때 연관성을 나타내는 척도인데 우리가 아직 이건 공부를 안 했어요. 다음번에 하게 될 것 같아요. 상관성이 이 정도가 있다라고 이걸 해석하는 거나 그런 내용을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검사 전과 검사 후의 값으로 페어드 티 검정을 한 결과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시그니피컨스만 본다면 0.027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 후에 정답의 개수가 증가했다, 교육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에 대한 복습을 한 것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내용을 담은 연구 논문이 있어서 갖고 와봤어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지난번에도 이 논문을 인용을 많이 했는데, 이 논문에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논문이에요. 30년 정도가 된 논문인데, 이 연구는 관상동맥 혈관 수축 요인에 관한 연구. 그러니까 관상동맥 혈관이 수축하는데 어떤 팩터가 있는지, 그 수축에 영향을 주는 팩터가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관심을 가진 건 코카인을 사용하느냐, 했느냐, 또는 코카인과 스모킹을 동시에 했느냐, 스모킹만 했느냐, 어떻게 했을 때 관상동맥 혈관이 수축했는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를 나눴는데 이건 대상자가 다 달라요. 여긴 NEU, 그러니까 대상자가 6명, 이건 대상자가 12명, 대상자가 12명 이렇게 할당이 됐어요. 그래서 코카인만 사용한 경우를 봤어요. 베이스라인에서 한번 측정했고, 그때 이제 혈관 수축을 나타내는 척도가 있어요. 스테노시스라고 해서 이제 협착 정도를 나타내나 봐요. 그러니까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이게 혈관이 넉넉 넓다는 얘기가 되고,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혈관이 수축이 됐다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라인일 때는 혈관 수축 정도가 이 정도였어요. 1.1. 그 다음에 15분이 지난 후에, 코카인을 사용하고 15분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20분이 지난 후에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동일한 대상자죠. 6명을 대상으로 베이스라인에서 15분 후, 20분 후 측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값들은, 그러니까 타임 포인트에 따라서 측정한 리피티드 된 데이터죠. 그래서 봤는데 지금 이제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분이 흐른 후에 1.21에서 1.10으로 줄어들었죠, 혈관이. 그 다음에 더 줄어들죠, 1.09로.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이만큼 줄었다. 이만큼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여기, 이게 이제 그 디퍼런스를 나타내는 건데, 체인지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냐 하는 걸 봤을 때 다 유의미하죠.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혈관이 줄었다. 15분 후에 20분에 더 줄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효과가 나타나나 봐요. 그래서 혈관이 더 수축이 되는 그런 거를 나타내는 이제 리절트죠. 근데 두 번째는 12명에 대해서 한 거는 코카인과 스모킹을 동시에 사용하는 대상자죠.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베이스라인일 때는 뭐 1.20에서 0.09, 그 다음에 15분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두 개를 그 즉각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보면은 이건 즉각적으로 했을 때가 더 혈관이 수축이 돼 있고 15분이 지난 후에 뭐 조금 더 덜한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됐어요. 순서 나열을.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시그니피컨트하게 다르게 감소했다. 혈관이 좁아졌다. 이 얘기겠죠.
그다음에 스모킹만 하는 경우에도 이제 또 베이스라인과 스모킹 후 바로 측정한 거. 그건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어요. 스모킹만 각부는. 그러니까 결국은 코카인의 영향이 크다는 그런 걸 보이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블 3에 그 제목이 뭐 이렇게 돼 있었고, 이 p-value는 페어드 티 검정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데이터 사이즈가 6이고 10이고 12예요.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가 넉넉하지 않죠. 이게 정규성을 만족할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런데 이건 30년 전의 논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이 페어드 티 검정을 했던 게 그냥 지적당하지 않고 지나간 부분이 있긴 해요. 페어드 티 검정을 사용한 이제 연구였어요. 근데 페어드 티 검정을 했지만 이제 우리가 하려는 거는 반복된 것이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이상이 될 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 연속형 변수의 셋 이상 반복 측정한 경우, 세 번 이상 반복 측정한 경우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하고 repeated measures ANOVA예요. ANOVA인데 repeated 한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거는 페어드 티 검정의 확장으로 F분포를 이용하는 분산 분석을 이용하게 돼요. 근데 리피티드 메저스 아노바 이제 약 간단하게 아레 마노바라고 얘기할게요. 아레 마노바를 사용하려면은 구형성 가정이라는 거를 확인해 줘야 돼요. 구형성 가정이라는 거는 이거 리피티드 된 데이터라는 건 T0, T1, T2, T3 이렇게 반복해서 측정을 하는데 이 반복해서 측정한 값들은 동일한 대상자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 시점 간에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가정이에요. 근데 이 구형성 가정이라는 거는 그 관계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뒤에서 매트릭스 형태로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의 제한점이라는 거는 결측치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측정이 된 데이터를 꽉 찾아 있어야 돼. 또 하나는 반복수가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임상 연구에서는 사실상 불충족해요. 그렇지만 실험 연구를 할 때는 그 미스등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 있지 않고 반복수를 다 대부분 동일하게 맞춰서 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레마노바를 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임상 데이터를 쓰게 되면은 우리는 아레마노바 대신에 리니어 믹스트 모델이라는 걸 쓰게 돼요. 또는 일반화 선형 방정식, 그래서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그래서 GE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혼합 효과 모형, 그래서 믹스트 모형, 리니어 믹스트, 선형 혼합 효과 모형인데 리니어 믹스트 모델이라는 걸 쓰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슬라이드에서는 아래 마노버하고 리니어 믹스트 모델을 볼 거예요. 그러면 GE는 뭔지는 이런 다른 방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설명만 하고 지나갈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하려면 반복 측정한 값 간의 연관성이 동일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걸 우리는 구형성이라고 하고 또는 뭐 복합 대칭성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반복 측정 자료에서 개체는 일정 시점마다 측정되기 때문에 반복 측정치들 간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 측정 자료를 일별량으로 분석하기 위한 조건. 일별량 이것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도 계속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상관관계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것이 결국은 구형성 또는 복합 대칭성을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났죠. 그리고 여기에는 시그마 자승, 우리가 분산을 나타내는 시그마 자승이 있고 가로 열고 대각원선 전부 1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값은 우리가 로우라고 쓰게 되는데 다 같은 값이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과의 상관관계는 무조건 다 1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 자신과 T1 시점, T2 시점, T3 시점, TN 시점이라고 할까요? N 시점까지 한다고 했을 때 그 관계가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구한다고 했을 때 각 시점별로 구했을 때 그 값이 다 같다라는 것이 가정이에요. 부형성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하기 위한 가정.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하게 되면은 가정이 만족했는지 만족하지 않은지를 보고 나서 분석 결과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RM 아노바를 테이블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리피티드 메저스 아노바를 하게 되면은 구형성 가정이 조건이긴 하지만 모든 데이터가 만족하지는 않거든요. 가정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RM 아노바를 쓰지 못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구형성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SPSS나 다른 어떤 통계 패키지들이 이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해서 아웃풋을 다 내줘요. 리턴해주면 우리는 거기서 구형성 가정, 그러니까 가정이 만족됐는지 결과를 먼저 보고 결과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를 결정하게 돼요. 만약에 구형성 가정이 만족되면 일별량 분석을 해요. 여기서 일별량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받는 반응 변수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다이어트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그 효과를 한 번 체중을 재서 하는 게 아니라 베이스라인에서 체중 재고 한 달 후에 재고 두 달 후에 재고 여섯 달 후에 쟀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측정한 값은 그냥 체중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 반응 변수는 하나야. 그 이름은 체중이에요. 그럼 체중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보통 산술적인 수학적인 함수식으로 이렇게 써요. 체중은 뭐 성별의 영향을 받는지 X1, 그다음에 나이의 영향을 받는지 뭐 또 기타 체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제 통계학에서는 결국은 다 수학적인 모형을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그럴 때 체중이라는 거는 Y 하나로 먹고 그렇지만 Y는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베이스라인 한 달, 두 달, 여섯 달의 젠 값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값을 모두 고려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별량이라는 것은 체중을 하나로 보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형성 가정이 만족되면 이 일별량 분석한 결과를 해석하면 돼요. SPS에서는 일별량 분석한 결과도 주지만 여기서 다별량 결과도 줘요. 그럼 구형성 가정이 만족이 안 된다. 그렇다면은 어, 그린하우스 지저 방법으로 수정된 일별량 분석 결과를 갖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형성 가정이 안 된 경우에 그 가정을 만들어주는 거야. 만족하도록 어저스트 시킨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우리는 대체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걸로 보정된 값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다별량 분석이라는 걸 적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SPSS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결과 세개가 전부 다 나와요. 분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과 중에 어떤 걸 갖고 해석할까 하는 거는 이 가정에 대한 검정 결과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별량으로 해석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처럼 체중을 베이스라인 한 달후, 두 달후, 여섯 달후 잰 것을 전부 다른 Y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체중, 한 달후 체중, 두 달후 체중, 여섯 달후 체중을. 그리고 여기에는 쭉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나이가 영향이 있을까? 성별이 영향이 있을까? 기타 다른 변수가 영향이 있을까?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형태의 수학식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Y가 여러 개 있다는 거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 다별량 분석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전부 이 안에서 해결을 해요. 일별량 분석 결과를 해석한다든가 구형성 가정이 만족이 안 되면 수정된 일별량 분석으로 해서 여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많이 쓰이는 게 그린하우스 지저 방법으로 수정된 결과를 해석했을 때 시그니피컨스가 얼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 이름도 이제 논문을 쓰거나 할 때는 다 리포트 하죠. 그러니까 구형성 가정 여부에 대한 것도 결과 써야 되고. 그래서 구형성 가정의 결과는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이런 테이블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멀시스 테스트 오브 스페러시티. 그래서 공선성 아니 구형성에 대한 프리 테스트가 있거든요. 이때 가정은 뭐냐? 데이터는 구형성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그니피컨스에 갔더니 구형성을 만족하죠.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바로 분석을 하면 돼요. 일별량 결과를 갖고 해석을 하면 돼요. 여기서 구형성 가정에 대한 테이블이 나오긴 했지만 내가 이것만 떼서 여러분한테 구형성 가정은 이 테이블로 해석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테이블이 나올 때 이미 밑에는 일별량 결과, 다별량 결과가 한꺼번에 다 붙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선 지금 P가 0.05보다 크니까 구형성 가정이 만족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러면 아무 문제 없이 단별량 결과를 해석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0.05보다 작아진다. 그러면 아까처럼 그린 지저 시저 방법으로 그 어저스트 된 결과를 해석하든가 아니면 다별량으로 본 분석 결과를 해석하든가 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 이제 뭐 어떤 걸로 해석을 할까 연구자들이 고민하게 될 때 봐야 되는 게 여기 입실론 값이에요.
입실런에도 그린하우스 지저라고 있어요. 이 값이 0.939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0.9보다 크다. 그러면 이건 구형성 가정이 만족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하죠. 여기 구형성 가정이 만족되고 이 통계량도 0.939, 그러니까 0.9보다 크죠. 근데 만약에 이게 0.05보다 작아요. 시그니피컨스가.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그 그린하우스 지저로 어저스된 값을 볼 것인지 다별량으로 갈 것인지 이제 보통 기로에 또 놓이게 되죠. 그럴 때는 이 값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값이 0.7에서 0.9가 되면은 자유도를 보정한 분석 결과를 해석해요. 그린하우스 지저에 의해서 어저스된 값으로 결과를 해석해요. 단별량 결과를. 그런데 만약에 이게 0.7보다도 작다. 그러면 구형성 과정에서 심하게 벗어났어요. 그렇게 되면 다별량 분석 방법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할 예제들은 이 모든 걸 한 번씩 다 체크하고 지나갈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마에 실렸던 2001년 논문인데 인터넷 교육을 받은 그룹과 인터넷 행동 치료를 받은 그룹에서의 체중 감소 비교. 그러니까 체중 감소 효과를 보는 건데 이제 인터넷으로 뭐 체중 감소 교육을 시키는 그룹이 있고 인터넷과 행동 치료를 동시에 하는 그룹이 있고 이랬나 봐요. 그래서 체중 감소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 감소 효과를 보기 위해서 베이스라인과 3달, 6달의 체중을 측정했어요. 그런데 그룹은 두 개죠. 인터넷 교육만 받은 그룹과 인터넷 행동 치료를 같이 받은 그룹. 그래서 보면은 베이스라인에서 일단은 인터넷 교육만 받은 그룹이 체중이 더 많이 나가요. 그렇지만 3달이 지나고 6달이 되면서 체중이 감소하고 이제 더 이상 감소하지 않죠. 그리고 인터넷 행동 치료를 받은 그룹은 이미 그 베이스라인 자체에서도 체중이 조금 더 작았는데 3개월 후에 체중이 감소했다가 6개월 후에는 이제 변동이 없어요. 이제 이런 패턴. 이게 지금 베이스라인에서 3달, 6달로 가니까 리피티드한 데이터죠. 근데 반복하는 요인이 타임으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룹을 나누는 그룹 요인이 또 있어요. 이게 아레마노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의 형태가 될 거예요. 물론은 반복 요인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시간 말고 또. 그다음에 그룹을 나누는 요인도 이것 말고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죠. 데이터는 점점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나오는 결과를 해석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긴 해요. 그래서 동질성인 그룹을 내가 सब셋만 골라가지고 그 안에서 또 한다든가 그 여러분들이 연구를 직접 하게 될 때는 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지를 이제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레마노바의 가장 단순한 예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데이터는 뭐 이런 데이터고 이거는 러너스에 올려놨어요. 새 회사에서 제조한 임플란트 제품이 ABC가 있는데 이거 임플란트 제품의 효능을 보려고 하는 건데 새 제품의 권류창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 대상은 토끼를 대상으로 했어요. 10마리 토끼. 그래서 10마리 토끼를 해서 세 가지 제품을 각각을 식립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10마리에다가 세 가지 임플란트를 전부 다 식립한 거예요. 경골 세 위치, 다른 위치에다가 세 개를 다 심은 거죠. 그다음에 6주 후에 제거했어요. 근데 골류착 정도를 본다는 거는 제거할 때 몇 번 돌려서 이걸 제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회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골류착이 잘 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품 ABC의 효능을 비교하는 그런 데이터예요. 그래서 토끼는 1번부터 10번까지 있고 제품 A, 제품 B, 제품 C를 1번 토끼한테다가 3개를 다 이렇게 식립한 거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이제 6주 후에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가장 효능이 좋은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하는 방법은 SPSS에서는 분석 방법에서 일반 선형 모형에서 반복 측정 들어가요. 그래서 메뉴를 한번 볼게요. 이때 귀무가설은 새 제품의 회전력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립가설은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그럼 메뉴에서 보면은 어널라이즈에서 제너럴 리니어 모델 지난번에 했었어요. 뭘 할 때 했냐면 아노바, 원웨이 아노바, 투웨이 아노바. 원웨이 아노바는 여기서 안 했죠. compare means에서 했죠. compare means 하면은 뭐 K개의 독립적인 그룹을 비교한다라는 또 썸 메뉴가 있으니까 그걸로 했고 제너럴 리니어 모델은 뭐였냐면 투웨이 아노바 할 때 했어요. 투웨이 아노바 할 때 제너럴 리니어 모델에 들어가서 인니베레에 들어갔어요. 단별량. 그러니까 반응 변수 하나라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가지고 이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는 팩터가 두 개. 그래서 투웨이 아노바를 했었던 거죠. 근데 오늘 하는 거는 리피티드 메저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리피티드 메저스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게 리피티드 됐는지를 지정해야 돼요. 반복하는 변수 지정. 근데 여기서는 반복한 게 뭐예요? 제품 ABC죠. 그래서 내가 이름을 제품이라고 줬어요. 그냥
제품하고 음, 레이블은 몇 개냐? 그러니까 몇 개 뭐 반복되느냐 그 얘기죠. 세 개죠. 그러니까 add를 해요 여기다. add를 하고 define을 하게 되면 요 다음 창이 뜨게 되는데 그럼 제품 1, 2, 3를 아니 ABC를 이쪽에도 그냥 보내면 돼요. 그거는 페어드 티 검증할 때 데이터를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보면 돼요. 반복되는 그 컬럼을 선택해서 옮겨줘요. 그 다음에 이 메뉴가 있으니까 그냥 설명하면은 여기에 between subject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룹이라는 팩터가 또 있어. 그건 독립적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건 between subject에 넣어되고 코베레이스는 뭐예요? 공분산 분석 그때 했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다 영향을 주는 어떤 수치 데이터가 있다면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거 분석을 하는데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모델에서는 within subject라는 건 동일한 개체에서 측정되는 값들을 얘기하니까 제품이 들어가게 되고 뭐 이거 변수가 이거 하나뿐이 없으니까 다른 항목은 들어갈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제품을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림을 그리면 이제 수치로 뭐 제품 ABC별로 그 회전할 때 제거할 때 회전 횟수를 이렇게 썸머리에서 뭐 수치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림으로 보면 더 직관적으로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사후 검정도 하도록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제품 간에 만약에 차이 있다라고 결과가 나면 어떤 제품 간에 차이가 있는지 이게 옵션에 있으니까 LSD 방법이 디폴트로 들어가 있어요. LSD 방법을 선택하고 실행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럼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구형성 가정에 대한 검정이에요. p-value가 0.765가 나왔죠. 이거는 구형성을 만족이 돼요. 그렇다면은 여기 보면은 테스트 within subject effect라고 하는 것이 단별량 분석 결과예요. 그러니까 회전 횟수 그것 자체를 하나의 변수로만 본 거지 ABC를 따로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구형성의 가정이 만족된 경우 빨갛게 박스를 해놓은 이 결과를 보면 돼요. 그래서 자유도는 2, 그러니까 3번이니 제품의 개수가 3이니까 자유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민스퀘어, 뭐 F값 이런 건 나노바랑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전체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눠서 민스퀘어 나오고 또 F가 나온 건 여기서 나오는 에러 텀에 대한 자유도 9점 아니 자유도가 아니고 평균 제곱합 이걸로 얘를 나눠주니까 15.26라는 값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유의성이 0.000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때 결론은 스테 제품의 골유착 정도가 다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럼 아까 앞에서 멀티플 컴패리즌을 집어넣었었죠. 페어라이즈 컴패리즌. 집어넣은 걸 보면은 일단은 제품 ABC에서 평균 값과 스탠다드 에러 요약한 것과 그리고 65% CI도 한번 보면 좋죠. 이런 거는 사실은 논문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고 나서 유의성만 표시하면 되니까. 그리고 페어라이즈 컴패리즌 한 거는 뭐 이런 결과가 나와요. 두 개씩 페어라이즈로 봤으니까 보면은 여기서 그림으로 그린 건 플러스를 추가한 거죠. AB 제품은 볼 유착 정도가 유사해요. 근데 C 제품이 월등히 탁월하다는 걸 보이죠. 그래서 제품 C의 평균 회전력이 가장 크고 AB는 유사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 거는 반복 요인이 하나인 경우에 아주 간단한 경우 데이터가 조금씩 복잡해지면은 반복 요인이 하나이지만 위에 있는 데이터 반복 요인이 하나이지만 그룹을 나타내는 팩터가 하나 더 있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일한 대상자에서 그룹까지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시험 대조군을 이 안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룹은 독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1, 2, 3, 4 뭐 이렇게 되는데 1, 3, 4, 5는 대조군이고 2는 실험군이고 지금 여기 보여지는 상태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군이 분류된 상태에서 베이스라인 뭐 한 달, 두 달, 뭐 세 달, 여섯 달을 측정한 어떤 값이다라고 할 때 이런 타입의 데이터가 될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대상자, 첫 번째 대상자, 이게 동물 실험인 경우에 어, 이거를 한쪽은 대조군으로 활용하고 한쪽은 시험군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대조군과 시험군이 동일한 대상자에서 있을 때는 대조군 실험군도 반복 요인이 되고 그리고 각각에 대한 타임 포인트도 반복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복 요인이 두 개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반복 요인이 하나인 경우를 먼저 볼게요. 이거는 미백제 데이터, 이것도 예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넣어놨어요.
미백제 사용 실험군과 위약을 사용하는 대조군을 각각 33명씩 무작위로 배치했어요. 그렇다면 전체 데이터는 66케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 대조군을 그렇게 어사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일간의 도포 기간에 걸쳐서 사용하는 5회에 걸쳐서 사전치 숙면의 치아 명도를 기계를 이용하여 측정했다. 명도 정도를 측정한 거죠. 이게 설명이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를 보면은 두 개의 군으로 33명, 새로운 3명으로 나눴고 뭔가를 처리한 다음에 시험 대조군이 다른 처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기간 제로, 그 다음에 3, 7, 14, 21일까지 도포를 해가면서 그때마다 미백도 이걸 뭐라고 했냐면 명도를 측정했어요. 명도를 측정한 값이에요. 아마 이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명도가 밝아지고 치아가 하얘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 0은 베이스라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를 처리한 상태. 그러니까 시험구는 뭔가가 변하겠죠. 대종구는 변화가 없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데이터에서 실험 도중 대조군의 한 명이 중도에 실험을 중단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가보면은 시험군은 33명인데 대조군은 아마 32명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분석 방법은 똑같아요. 일반 선형 모형, 제너럴 리니어 모델에 들어가서 리피티드 메저스로 들어가면 돼요. 이때 규모 가설은 세 가지가 있게 되겠죠. 아까 첫 번째 데이터에서는 그냥 ABC, 그러니까 임플란트 ABC에 대한 유효성, 효능에 비교를 하는 거니까 효능이 동일하다라는 규모가설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여기는 두 분의 미백 효과가 같다라는 것, 이 군에 대한 것, 그치? 그쵸?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대한 게 있을 것이고 이 두 개를 동시에 보는 교호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설은 두 분의 미백 효과는 같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미백제 효과는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분의 미백제 효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규모가설이 분석 방법은 일반 선형 모형에서 반복 측정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의 타입은 우리가 투웨이 아노바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보면은 투웨이 아노바에서는 인자 A라는 요인이 있고 인자 B라는 요인이 있어서 이게 두 개의 팩터가 있다. 이런 측정한 값에 영향을 주는 팩터가 그래서 이원 분산 분석 투웨이 아노바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복 측정된 요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데이터에서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투웨이 아노바에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했던 요인 A의 주효과, 요인 B의 주효과 두 개의 교후 효과 뭐 이것들을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가설을 설정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분석 방법에서는 일반 선형 모형에서 아까랑 똑같아요. 반복 측정 들어가면 어떤 요인이 반복인지를 물어보는 대화창이 떠요. 그러면 기간이죠. 기간을 5개로 해서 애드를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요 창에 들어가면 이거 아까 보여줬던 창이에요. 대화창. 5개를 전부 끌어다 놓아요. 기간 제로부터 기간 21일까지 측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비트윈 서브젝트에는 여기 군이 있잖아요. 시험 대조군. 그걸 넣고 그대로 앞에서처럼 시행하면 되죠. 그래서 모델을 설정할 때는 기간과 그 다음에 비트윈은 군. 기간이라는 거는 동일한 개체에서 기간을 5번 반복하는 거니까 within subject 모델이 되는 거고 비트윈은 이제 군간의 의미니까 서로 독립적인 군. 그래서 군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추가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결과를 한번 볼게요. P가 0.001이에요. 이 맨 처음에 나오는 건 구형성 가정에 대한 머큐리 테스트거든요. 근데 P가 0.001도 구형성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입실론 값을 봤더니 0.787, 0.7에서 0.9 사이죠. 그럼 이건 어저스된 값을 써도 된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단별량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구형성 가정이 만족이 되면은 위에 있던 구형성이 만족이 됐다라는 걸 갖고 해석하면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은 경우니까 그린하우스 지저에 대해서 어저스트된 값을 사용하면 돼요. 근데 결과는 거의 항상 동일하게 나와요. 다르게 이렇게 어긋나게 나온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P가 0.000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highly significant해요.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미백제의 효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점점 더 나타난다. 뭐 이거는 이제 썸머리한 값을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기간과 군의 교호 효과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봤더니 이거 그린하우스 지저 방법에 대해서 보정된 값을 봤더니 0.000 두 그룹의 기간에 따른 미백제 효과는 다르다. 어떤 그룹은 뭐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떤 그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다든가 이렇게 어떤 다른 패턴을 갖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군에 대한 거는 여기 따로 나오죠. 그룹에 대한 거. 그룹에 대한 거는 P가 0.000. 그래서 시험 대조군에서의 미백 효과는 다르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결론은 이렇게 되고, 플러스로 그려봤더니, 어, 이게 뭐지? 그린색은 대조군, 블루는 시험군. 그러니까 초기는 비슷하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간은 5번, 이건 베이스라인, 그 다음에 뭐 며칠, 마지막이 21일이거든요. 근데 대조군은, 그러니까 어떤 트리트먼트를 한 건 아니잖아요. 유약을 하니까 미백 변화가 없죠. 미백을 측정한 어떤 수치의 변화가 없죠. 그런데 시험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백 효과가 월등히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분석을 했을 때 앞에 결과에서 인터랙션이 있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대조군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미백 효과의 변화는 다르다라는 변화를 그러니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후 비교를 한 결과가 있는데 사후 분석은 지금 이거는 이제 오래된 버전으로 했을 때는 사실은 옵션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후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간과 군에 대해서. 근데 이건 군은 두 군이니까 사실은 사후 검증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 하면은 LST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면 각 집단에 대한 그러니까 시간별 집단이라는 건 이제 시간대 첫 번부터 5번 측정을 했으니까 그때에 대한 평균과 스탠다드 에러와 95% CI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멀티플 컴페리전 한 결과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 전부 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5, 4, 그러니까 네 번째 시점과 5번째 시점에서 측정한 결과만 유의하지 않아요. 그림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때는 증가하는 게 다 유의한 값을 갖는데 이거는 이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 검정한 결과를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걸 넣었는데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했던 이 화면은 SPSS 옛날 버전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옵션에 들어가면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SPSS 버전 26은 이런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멀티플 컴패리즌을 하게 된다면 데이터를 좀 구조 변화해서 해야 될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한번 보세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즈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SPSS에서 데이터라는 메뉴에서 스트럭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은 반복된 데이터를 지금 토끼 한 마리에서 1, 2, 3 측정한 것, 1, 2, 3 측정한 걸 그냥 갖다 붙였죠. 이건 아까 앞에 데이터인데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제 사후 분석을 하는 예예요. 이 슬라이드는 3장 정도 해당되는데 이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로 갖고 있는 게 옛날 버전을 갖고 있다면은 뭐 문제 없이 지금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최근 버전이라면은 그거는 옵션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 두 개의 반복 요인이 있는 경우를 한번 보려고 해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동일한 대상자에서 대조군과 실험군도 분류하고, 그리고 대조군에서 4번 측정, 실험군에서 4번 측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개발된 미백제의 효과를 비교하는데, 대상자는 35명이에요. 그리고 상하치하의 좌우로 나눴어요. 왼쪽과 오른쪽만 쓰나 봐요. 그러니까 상하치하의 좌우로 나눠서 한쪽을 대조군, 한쪽을 실험군으로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한쪽에는 실험 미백제를 도포하고 다른 쪽에는 대조 미백제를 도포하였다. 뭐 기존에 쓰던 거라든가 위약이라든가 도포한 거죠. 그 다음에 실험 기간을 2주로 해서 4번 측정했어요. 베이스라인과 3일로, 7일로, 14일로 측정해서 그러니까 치아 세계 측정은 뭐 이런 방법으로 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백제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시간에 따른 효과가 있느냐 뭐 아니면 그 두 개의 교효과가 있느냐를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사례 분석 03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선형 모형에서 반복 추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를 하는 거는 일단은 얘는 그 반복되는 게 두 개예요. 그래서 반복 요인을 두 번 정의해 줘야 돼. 그래서 군을 먼저 정의를 하는데 군인 두 개다. 그래서 add 해놓고 그럼 군이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도포 기간은 네 번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dd 하면 여기에 또 두 개가 네 개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조합이 몇 개예요? 여덟 개가 되죠. 그 여덟 개가 된 거를 다음 화면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그대로 옮겨주면 돼요. 그러니까 군이 두 개고 군별로 네 번 측정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데이터를 옮길 때 제대로 들어갔는지 봐야 돼. 대조군 0, 3, 7, 14. 그래서 들어간 거 보면 대조군을 나타내는 값이 앞에 1111, 뒤에는 0, 3, 7, 4에 해당하는 거 반복된 값 또 하나 들어가고 시험군도 0, 3, 7, 14. 그러니까 이거는 베이스라인 3일, 7일, 14일 후에 측정한 값이 되니까 여기에 들어간 값들이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그렸는데 도포기간을 X축으로 놓고 세퍼럴 라인을 Y축으로 놔서 그려봤어요. 분석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조금 생각할 게 나오는 거죠. 복합 대칙성을 봤어요. 구형성. 근데 도포기간은 0.000, 분과 도포기간 교호 효과도 0.007. 두 개 다 가정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호 효과를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쪽을 봤어. 입실론 값을 봤더니 위에 거 도포 기간은 0.7보다 작아요. 그럼 이건 다별량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군과 도포 기간은 0.752. 그래서 0.7보다는 커요. 0.7에서 0.9 사이. 그러니까 뭐 그린 지저 메소드로 어저스트한 값으로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일치시키기 위해서 두 개를 전부 다 다별량 분석 결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멀티베이 테스트라는 게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다별량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하게 되면은 한꺼번에 나오는 아웃풋 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는 게 구형성 가정에 대한 검정 결과,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멀티베이 테스트를 볼 것인지 아니면 위디인 서브젝트 테스트를 볼 것인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서 보여지는 입실랑 값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1위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별량 분석가 측정한 값, 그러니까 미백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된 값을 그러니까 하나로 보지 않고 시점별로 본 네 개의 값으로 봤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봤을 때 나오는 그 값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맨 위에 있는 값으로 어,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유의성은 이제 어차피 동일하니까 그래서 봤더니 군 간의 차이가 있다. significant 도포 기간도 차이가 있다. 도포 기간에 따라서 그 미백 정도가 달라진다. 그리고 군과 도포 기간에 교호 효과가 존재한다. 모든 게 다 유의하게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두 그룹의 미백 효과는 다르다. 기간에 따른 미백제 효과가 다르다. 두 그룹의 기간에 따른 미백 효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패턴이 다른 거죠. 타임 포인트는 결국은 트렌드를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보면은 이래요. 대조군은 변화가 없어요. 아까랑 동일하죠. 그 다음에 시험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백 효과가 증가하게 되죠. 지금 여기서도 군을 내가 일일이 코딩했는데 이것도 변수 보기에서 레이블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변수 보기에서 레이블링을 해놓으면 좀 더 해석이 명확해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하도록 어,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데이터를 입력할 때 군에 레이블을 붙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 컴패리즌 한 거죠. 멀티플 컴패리즌을 보면 이제 해석이 될 거예요. 이거는 모든 게 다 시그니피컨트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1, 2, 3, 4 시점이 모두 동일하다.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서 멀티플 컴패리즌 하는 건 결국 시험 대조군을 나누지 않고 해요. 그래서 이 시험 대조군을 합한 평균을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연구자들도 좀 헷갈려요. 그러면 대조군 안에서를 석세스를 셀렉트해서 대조군에서만 타임 트렌드가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시험군 안에서만 타임 트렌드가 있는지를 보고 시험군에서 타임 트렌드가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있는지 멀티플 컴패리즌 해보는 거. 저는 그런 방법 추천해요. 데이터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는 것보다 동질적인 어떤 한 집단에서의 어떤 경향을 찾는 것이 더 좋은 인포메이션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이제 이렇게 내가 설명하면 이대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타임 포인트를 1, 2, 3, 4 비교했지만 이것이 합한 건지 각각인지, 그렇죠? 이거는 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을 보고 싶을 때는 그 셈만 갖다가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했죠. 근데 데이터는 점점 증가할 수가 있어요. 반복 요인은 하나이면서 그 그룹을 나누는 요인이 두 개, 흡연 여부가 있고 시험 대조군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군은 하나면서 반복 요인이 두 개, 데이터는 이제 계속 확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데이터 형태에 맞춰서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반복 측정한 데이터의 하나의 타입으로 크로스오버 디자인이 있어요. 그 교차 설계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트리트먼트의 효과를 보는데 이걸 독립적인 두 군으로 나눠서 한 군에는 트리트먼트 A, 한 군에는 트리트먼트 B를 실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 독립적인 두 군으로 보고 비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아예 초기에 스터디에 참여한 사람을 랜더마이제이션해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트리트먼트 A, 트리트먼트 B를 하고 여기서 스터디를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인디펜던트 T 검정에 대응을 하거나 그것에 대응하는 비모스 검정을 하면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더 진행해서 일단은 그 측정을 한 다음에 워시아웃 퓨어레이를 둬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무것도 트리트먼트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휴지기를 갖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를 바꿔서 하는 거예요. 트리트먼트 B를 하고 트리트먼트 A를 하게 하고 이게 크로스오버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데 교차 설계법. 이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2월 효과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트리트먼트 A 효과가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트리트먼트 B 효과가 남아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러시아 피어리어드를 충분히 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터디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히 하고 진행할게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바로 이것도 할 건데, 새로 개발한 양치액에 새로 개발한 양치액을 X로 놨어요. 새로 개발한 양치액이 치면 세균막 형성 억제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대조군을 처음에 나눠서 시험군에는 양치액을 쓰도록 했고 대조군은 증류수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양치액을 X로 표시했고 증류수를 P라고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11관은 이제 워시아 퓨어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거꾸로 증류수를 쓰게 했고 양치액을 쓰게 해서 또 치면 세균막 형성에 측정된 어떤 값을 이제 측정했죠. 그래서 얻은 데이터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피험자는 뭐몇 명이라고 그러니까 12명, 여기 보여주는 건 12명이니까 12명이고, 시기 1에는 지금 여기서 집단을 표시한 건 XP라고 했어요. X라는 게 실험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 있는 6명이 시험군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6명은 처음에 대조군이었다, 시험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양치를 썼을 때 측정한 값, 이거는 중류수를 썼을 때 측정한 값, 여기는 거꾸로 중류수를 썼을 때 측정한 값, 이거는 양치액을 썼을 때 측정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양치액에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때 이제 가설은 이월 효과가 없다는 걸 먼저 봐야 되겠죠. 이월 효과가 없어야 그 이후에 분석 방법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그 후에 측정한 값을 이월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가설 하나고, 두 번째는 두 처리 효과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처리 효과가 동일하다는 건 우리 처리 효과가 다르다는 그 결론을 얻고 싶은 건데 기무가설이니까 처리 효과가 동일하다라고 놓고 두 식의 효과는 동일하다. 이 순서가 상관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양치액을 먼저 하고 중류액을 하든 중류액을 먼저 하고 양치액을 하든 상관이 없다. 그래야만 사실은 처리 효과의 공정한 비교가 되겠죠. 이게 동일해야만.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분석을 하는 방법은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라이트 한 거는 처음에 양치액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중류수로 양치한 그룹에 해당되고 그 반대는 그 밑에 있는 거는 반대로 처리한 그룹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때는 추가로 계산해야 될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수에서 변수 계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SPSS에서. 물론 이 데이터를 엑셀에서 갖고 있다면 엑셀에서 다 계산해 갖고 와도 상관은 없고 여기서는 이제 계산해야 되는 게 있는데 변환에서 변수 계산이 들어가면 이런 대화장이 떠요. 그럼 오리지널 데이터는 피실험자, 시기1, 시기2 집단이라는 값, 요만큼의 데이터가 있는데 새로운 값, 합이라는 걸 정의했어요. 합은 시기1과 시기2를 더한 값으로 정의해라.
그리고 오케이 하면은 여기 합이라는 변수가 생겨요. 이렇게. 그 다음에 차에 대한 시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차라는 건 어떻게 계산했느냐? 앞에서 뒤에 값을 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변환해서 변수 계산을 자꾸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 앞에 값에서 뒤에 값을 빼라. 그래서 차하고 처리했어요. 처리의 차이라는 거죠. 이건 처리 간의 차이값을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수와 양수가 다 있게 되잖아요.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게 되는 경우 또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차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기의 관계가 없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이 차 처리 값의 부호를 다 동일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전부 다 해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수 계산해서 해줘도 되겠죠. 근데 그래도 되고, 간단하니까 그냥 부호를 붙여줘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데이터가 많을 때는 변환해서 변수 계산이라는 메뉴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세 개의 컬럼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합이라는 변수에 의해서 우리는 유효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룹간이라는 거는 XP 그룹과 PX 그룹, 얘가 그룹을 나타내는 변수가 되겠죠. XP 그룹과 PX 그룹에서의 이율 효과를 볼 때는 합이라는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한대요. 어떤 분석으로? T 검정.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T 검정이죠. 근데 사실은 데이터가 작아서 마니튜니티스를 써야 되겠지만 그냥 역선 T 검정을 했어요.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처리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차 처리라고 계산된 이 값을 가지고 또 인디펜던트 T 검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효과를 보는 거는 차 시기라고 계산된 이 값을 가지고 또 인디펜던트 T 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데이터가 컬럼이 3개가 만들어졌는데 분석에서 평균 비교 독립적인 두 집단으로 들어가면 새로 계산된 3개의 컬럼을 다 끌어왔어요. 차 처리, 차 시기를 전부 갖고 와서 비교하고자 하는 그룹은 1, 2, 그러니까 XP, PX 그룹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T 검정을 한 거죠. T 검정으로 들어가서 이걸 했더니 동시에 다 계산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합에 대한 거는 0.055. 이 얘기는 뭐예요? 이율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합에 대한 거는 이율 효과를 보는 거라고 했죠. 이율 효과가 없다라는 게 귀문가설인데 이율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리에 대한 거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처리에 따라서 미백 효과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기는 처리 효과가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두 양치에게 이율 효과는 없다. 그 다음에 두 양치에게 이게 미백이 아니었죠. 두 양치에게 치면 세균막 형성 억제 효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는 이제 요약한 값을 갖고 보면 되겠죠. 근데 치면 세균막 형성에 있어서 양치액 X가 중류액보다 좋다. 그러니까 X를 했던 경우에는 세균이 더 적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요약해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이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순서를 바꿔서 한 것은 영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여기서 얘기한 그 양치액, 그러니까 연구에서 뭔가 보여주려고 했던 그 양치액이 효과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크로스오버 디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분석한 거는 아레마노바를 위주로 했고, 그리고 반복 측정한 자료의 그 또 다른 것으로 크로스오버 디자인 설계를 한 그런 데이터 형태도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종종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레마노바가 많이 쓰이긴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레마노바의 그 제약점이 부용성을 만족해야 된다도 있지만 반복 횟수가 동일해야 된다, 결특치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임상 데이터에서는 결특치도 있고 반복수는 다르죠. 다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리니어 믹스트 모델이라는 걸 사용해요. 그럼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은 결특치가 없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결특치가 만약에 결특치가 있다 그러면은 결특치가 갖고 있는 환자 데이터를 아예 데이터에서 제외를 시켜요. 그럼 데이터가 줄어들겠죠. 그럼 또 반복수가 달라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선형 혼합 모형 리니어 믹스트 모델을 사용해요. 또는 일반화 추정 방정식을 사용해요. 근데 이런 거를 사용하려면은 만약에 나의 데이터가 아레 마노바에 맞게 정리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LMM이나
그 주의를 사용하려면 데이터를 변형시켜줘야 돼요. 구조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아래 만호바처럼 만들어져 있는 경우는 실험 데이터 외에 임상 데이터는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 구조를 변화시킬 일은 실험 데이터인 경우 외에는 잘 없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LMM이나 그 아래 만호바가 어떤 데이터 구조의 차이가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눈에 익은 거는 옆으로만 쭉 반복되는 값들을 늘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LMM은 반복되는 데이터를 세로로 갖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선형 혼합 모형을 하게 되면은 그 모델 안에는 그 반응 변수에 영향을 주는 거는 교정 효과라는 것이 있고 임의 효과가 있어요. 고정 효과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분간의 차이가 있는지 시점 간의 차이가 있는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정 효과, 픽스트 이펙트라고 얘기해요. 근데 임의 효과, 랜덤 이펙트라는 건 뭐냐면 개체라고 얘기하면 돼. 개체 넘버. 그러니까 환자의 넘버. 근데 반복 측정을 하게 되면 동일한 환자 넘버가 반복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임의 요인이라고 해요. 랜덤 이펙트로. 랜덤 이펙트라는 말을 우리는 더 먼저 썼는데 그걸 한글로 옮기다가 한글로 옮긴 게 나중인데 그걸 임의 요인이라고 해요. 그거 자체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같은 1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랜덤 이펙트가 같은 1이라는 건 동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측정된 값들은 어떤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정도의 정보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AB 백신의 항체 형성 능력을 항체 형성력을 평가하는 시험에서 환자들에게서 항체의 역할을 4주, 6주, 12개월에 따라서 측정했어요. 그래서 측정하여 항체의 역할을 비교했는데 항체 역할을 평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백신의 종류, 측정 시점, 또 사람이라는 건 사람 아이디, 1, 2, 3, 4 뭐 이런 거. 그럴 때 항체의 역할을 평가할 때 여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요인을 우리는 교정 효과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세 개 중에 백신 종류하고 측정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픽스트 이펙트라고 해서 백신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사람 있죠. 반복해서 측정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개개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랜덤 이펙트라고 하고 분석을 할 때는 그 변수를 랜덤 이펙트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분석을 하는 과정이 선형 혼합 모형이에요. 리니어 믹스드 모델. 근데 리니어 믹스드 모델을 할 때 또 고려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복 측정한 값 간의 상관성. 우리가 구형성을 아까 고려했었잖아요. 그거랑 좀 유사해요. 반복 측정한 관측지들의 연관성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그거를 선택해야 되는 메뉴가 있는데 SPS 제공하는 그 상관행렬 구조가 네 가지가 있어요. 독립적이냐, 그리고 AR, 어토 레그레시브 하냐 또는 교환 가능하냐 비구조적이냐 근데 이거를 연구자들이 딱 개념을 갖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각각에 대한 특성을 좀 비교해 보자면 독립적이라는 것은 개체 내의 모든 측정값이 독립이다. 반복 측정을 했지만 모든 게 다 독립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어떤 거 해당이 될까요? 타임 포인트에 대해서 측정하는 거는 이건 아닐 것 같아요. 다른 어떤 트리트먼트를 동일한 대상자에서 측정을 했다거나 할 때는 독립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근데 어쨌든 동일한 대상자에서 측정한 것은 연관성이 있을 거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이라는 거는 별로 그 사용될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AR 방법은 뭐냐면 베이스라인으로부터 시간이 멀어질수록 이 연관성이 줄어들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 포인트가 이런 거가 될 것 같아요. 시점이 점점 베이스라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T1, T2, T3 점점해서 반복적으로 시간에 대해 반복적으로 측정할 때는 그러니까 상관행렬 구조가 AR이다라고 지정해도 될 것 같아요. 교환 가능이라는 거는 개체 내의 모든 측정 값은 서로 같은 정도다. 그러니까 이건 구형성과 살짝 비슷하죠. 그러니까 서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 정도인 거죠. 상관성이 동일하니까. 근데 대부분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그럼 선택하는 게 비구조적이에요. 연관성에 대한 정보가 없어 특정한 구조를 가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연구자가 자기가 반복 측정한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해서 나는
상관 구조 행렬을 이걸로 하여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또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논문에는.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것에 자신이 없다면 내 생각에 비구조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주어진 이 데이터, 앞에서 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LMM을 그냥 바로 해보려고 해요. 새로 개발된 미백제 효과를 보는데 시험 대조군은 안 없고 시험 대조군에서 시험군은 그 개발한 미백제 썼고 대조군은 위약을 썼잖아요. 그리고 측정은 21일까지 계속했어요. 베이스라인에 했고 3일, 7일, 14일, 21일. 그걸 갖고 우리는 RMR을 했었어요. 그래서 분석 방법은 일반 선형 모형 반복 측정을 했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했던 거를 이제는 우리는 LMM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싱을 만들었어요. 미싱을 만든 거는 데이터를 지웠어요. 물론 이 데이터 그대로 갖고 하는데 좀 아레마노바의 특징이 단점이 미싱이 있는 경우에는 뭐 처리를 못한다 또는 미싱이 있는 경우엔 그 케이스를 전부 지우고 해야 된다. 이 경우에 만약에 아레마노바를 한다면 두 번째 사람 다 지워야 되겠죠. 세 번째 사람 지워야 되고 다섯 번째 사람 또는 뭐 일곱 번째, 아홉 번째 그런 케이스가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LMM으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 구조 변환을 할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동일한 내상자에서 우리가 몇 번 반복 측정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했죠. 그래서 환자 번호가 동일한 게 다섯 번이 이렇게 나와요. 11111, 222, 33333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은 대조군이었기 때문에 여긴 대조군이 똑같게 대조군, 실험군, 대조군 이렇게 다섯 개씩 나오죠. 그리고 지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기간인데 요거는 이제 연구자가 데이터 구조 변환할 때 변수명을 지정할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지수라고 디폴트로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써버려서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간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간 1, 2, 3, 4, 5가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문제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미백제 시험 대조군 간에 이게 기간이 아니죠. 사실은 이게 미백제 측정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명을 사실은 잘 넣어야 되는데 이게 좋지 못하게 넣은 이에 해당이 돼요. 이게 미백 효과, 미백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한 그 척도예요. 그 미백 정도가 동일하다라는 것이 규모가설이에요. 곰별로 이 측정한 값이 동일하다라는 게 규모가설이고 하나는 뭐냐? 시간대별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보는데 그럼 이거는 뭐에 쓰느냐? 이거는 지금 1이 5명, 2가 5명인데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랜덤 이펙트라고 놓는 거예요. 이 값은 여기에 영향을 주는데 요 다섯 개의 묶음은 동일한 사람에서 나온 거라는 정보를 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은 데이터 구조 변환부터 볼게요. 구조 변환은 구조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에서 스트럭처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리스트럭처라고 있어요. 구조 변환에 들어가면 이 대화창이 딱 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 건들 거 없이 그냥 바로 다음으로 가면은 돼요. 다음으로 가고 또 다음으로 가고 또 다음으로 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이름을 연구자가 주게 되어 있는데 나는 그냥 넣었던 거죠. 연구 이름을. 그래서 바로 또 다음으로 가게 되면 여기까지 그냥 다 그냥 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단계 어느 순간에 그 변수명을 적절하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데이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면 이제 우리가 리니어 믹스드 모델, 선형 혼합 모형을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임상 정보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는데 그때는 반복 이런 건 없죠. 이렇게 반복 측정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잘 없고 다른 표현을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게 동일한 내상자에서 임플란트 하는 연구에서는 이런 것도 좀 많이 본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할 때는 환자 기반으로 한다면 이게 동일한 환자라는 걸 지정하고 하는 거예요. 또 임플란트 기반으로 한다면 이걸 아예 무시해요. 무시하고 분석하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설정하는 규모 가설은 세 개가 있죠. 두 군의 미백 효과는 같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미백 효과는 같다. 교호 효과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교호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두 군의 미백 효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하다라는 거는 교호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은 하나면에 다 넣었어요. 뭐 조금 변형된 거기 때문에 분석 방법에서 혼합 모형에 들어가서 선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볼게요. 믹스트 모델에서 어, 여기는 아예 다른 메뉴로 들어가요. 처음에 아까 제너럴 리니어 모델에서 리피티드 메저스를 갔는데 여기는 아예 믹스트 모델로 들어가서 리니어로 들어가요. 그러면 대화창이 뜨게 되면은 서브젝트는 아이디죠. 그렇죠? 아이디는 이제 뭐
동일한 번호가 나열되고 그렇지만 그 동일한 번호가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 아이디를 넣고 리피트드라는 거를 타임을 넣었어요. 지수를 넣었어요. 사실은 이건 내가 잘못 넣었다고 얘기했어요. 이름을 잘못 넣었다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값이 이제 사실은 시간이라고 이름을 주면은 헷갈리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고 컨티뉴 하고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반응 변수를 넣는 거예요. 반응 변수의 기간이라고 들어갔지만 이거는 이것도 변수 명이 좀 잘못됐는데 미백 정도를 나타내는 어떤 값이에요. 그리고 패턴은 군과 지수, 이건 타임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왜 변수명을 잘 줘야 되는지 이게 이제 안 좋은 일을 보면서 변수명 잘 줘야 되겠구나 하는 걸 좀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타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형을 설정해야 되는데 픽스트 모델로 먼저 들어가요. 픽스트 모델에서 우리가 그 미백 정도를 비교하고 싶은 요인이 뭐냐 하면 기간하고 군이에요. 그래서 픽스트 모형에 들어갈 때 군하고 기간, 지수라는 게 기간이죠. 그거에 각각의 효과, 그 다음에 군과 시간의 교호 효과를 다 갖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여기에 랜덤 이펙트라는 항이 또 있어요. 그래서 랜덤 이펙트에서 뭘 해줘야 돼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거는 환자 아이디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디가 반복되잖아요. 지금 시간에 따라서. 그거는 분석에서는 이건 동일한 환자야. 이걸 이제 명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랜덤 이펙트 들어가면 뜨는 창이 이건데 여기에선 이건 건들 필요 없고 밑에서 서브젝트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돼요. 이게 랜덤 이펙트라는 의미로. 그 다음에 이제는 스태티스틱스에 들어가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컨티뉴 하게 됐는데 그럼 이제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는데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어 같은 거는 뭐 AIC, AICC, BIC 뭐 이런 건 어떤 통계량들인데 이거는 내가 이 미백 정도를 측정할 때 이렇게 두 개의 군과 시간에 따라서 측정했을 때 만든 이것에 의해서 미백 정도가 잘 설명되는지 그러니까 설명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이 좋은지. 만약에 미백의 효과에 나타나는 것이 뭐 성별이나 나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런 건 다 여기서 배제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그런 팩터가 있을 때 이 값이 더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쓰이냐면 내가 지금 주어진 데이터 자체가 딱 그것뿐이 없었어요. 몇 개의 변수 그것만 갖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가 더 많은 팩터를 갖고 있고 나는 더 다른 모형을 또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모형을 만들어서 비교할 때 어떤 모형이 더 좋은지를 비교할 때 사용되는 척도예요. 이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모형이 좋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봐야 되는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분산 분석표와 살짝 비슷하죠. 군과 지수, 군 지수의 인터랙션을 나타내는데 이 자유도구, 그 다음에 F 통계량, 그거에 대한 P값. 지금 군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수라는 건 뭐였냐면 타임이었죠. 자유도가 다 4개잖아. 타임 포인트가 5개였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 시간에 따른 흐름이 있었구나. 그리고 군과 지수의 인터랙션이 또 자유도 4 맞죠? 두 개 곱하니까 또 이것도 시간에 따라 두 군의 트렌드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플롯을 한번 보면 더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글로벌한 해석인 거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나오죠. 군 1, 2를 봤어요. 그러니까 군 여기 밑에는 2에는 표시가 안 되죠. 그러니까 2에 비교해서 군 1이 디퍼런트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시그니피컨스 여기랑 일치하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시간에 대한 거, 시간 1, 2, 3, 4, 5인데 5를 기반으로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도 차이가 없게 나타나죠, 여기. 여긴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밑에서 내려가면 세분화됐죠. 군1이라는 건 시험군이에요. 시험군 안에서의 차이가 있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대조군은 대조군에 비해서 시험군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 밑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군 안에서는 미백 정도가 타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조군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터랙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분의 미백제 효과는 다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미백제 효과는 다르다. 실험군에서만 효과가 일단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죠. 그리고 두 분의 미백제 효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시간은 베이스라인부터 5번 측정했고 그린은 대조군, 블루는 시험군이에요. 시험군에서는 미백제 효과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대조군은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인터랙션이 있다라고 나타났고, 분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타임 포인트는 고려하지 않고 블루의 평균, 그린의 평균을 갖고 비교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분석한 것에서 더 세부적으로 하고 싶다면은 동질적인 सब셋 안에서 분석을 하는 거를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5명의 시험 대상자에게 약물 투여 후 사회 심박수를 측정한 자료다 그랬어요. 이제 이거는 아예 LMM 스타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회 측정했기 때문에 피험자 번호가 동일한 번호가 4번 반복되죠. 1, 2, 3, 4, 5, 5명이에요. 그리고 4번 측정했어요. 측정했을 때 이거는 심박수예요. 측정하면 심박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지 뭐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설은 약물 투여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박수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메뉴에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겠죠. 그래서 여기서 볼 거는 랜덤 이펙트를 지정하는 거예요. 피험자 번호. 그 다음에 픽스드 이펙트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넣고 이거는 그룹 요인은 없고 반복 요인만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팩터가 시간만 들어가 있어요. 이건 측정치, 그다음에 픽스트 이펙트에는 시간이 들어가고 랜덤 이펙트에는 피험자 넘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분석하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는 반복 요인과 인디펜던트한 그룹 요인이 있는 건데 이 두 번째 예제는 그룹 요인은 없고 반복 요인만 있는 더 간단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도 시간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4번 측정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그럼 시간이 네 개로 있으니까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번째 시간 효과를 기준으로 했어요. 네 번째에 비해서 첫 번째는 시그니피컨트 차이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차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투여 전과 투여 후 3시간 후는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투여 전에는 심박수가 이 정도가 됐는데 1시간이 지나면은 쑥 증가했다가 그다음에 서서히 감소하다 3시간이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이 수치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약물 투여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박수 차이가 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베이스라인 투여 전과 3시간 후에 투여 3시간 후에 측정한 값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0.77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요약을 하자면은 연속형인 측정치를 반복 측정한 경우 연속형 측정치를 반복 측정한 경우에는 아래 만호바를 적용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측치는 분석에서 제외가 되고 제외가 돼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결축치를 추정해서 넣는 방법도 있어요. 또는 리니어 믹스트 모델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축치가 너무 많은 시점이 있죠. T0, T1, T2 뭐 이렇게 측정했는데 어떤 시점에서는 결측치가 너무 많아. 그러면 그 시점을 아예 분석해서 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자기가 연구를 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나면 고민을 하게 돼요. 분석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분석으로 하고 싶은데 데이터가 그렇게 안 되면 거기에 맞춰서 미싱이 많은 시간대를 지우거나 뭐 그런 방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반복 측정한 값이 범주형인 경우에, 이제 오늘은 하지 않을 건데, 반복 측정한 값이 범주형일 때 사용하는 것이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GEE라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 LMM이 가장 많이 쓰이긴 해요. 그런데 종종 GEE를 이제 알고자 하고 또 공부해서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제외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통계 분석을 하는 원리는 반응 변수는 Y라고 보통 나요. 이게 관심 변수라고 하죠. 또는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값이 수치인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수치인 경우는 Y 이퀄 알파 더하기 베타는 X1, 뭐 베타 X2 이렇게 일반적으로 써요. 그래서 Y에 영향을 주는 것이 X1, X2, XK를 내가 임의로 넣어서 이런 모형을 만들었을 때 얘가 의미가 있는지를 각각의 시그니피컨스를 보게 되거든요. 이거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이 리니어 리그레션,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 아노바, RM 아노바, LMM이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G2라는 건 어떤 경우냐면 여기 함수 형태로 들어가요. 그냥 연속형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값이 범주형으로 나타나요. 생존했는지 사망했는지 또는 뭐가 있을까요? 재발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모형의 형태가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만들어질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거의 공부를 할 거는 로지틱하고 콕스는 할 거예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여기서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